2020년 9월 14일 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성장주 시대 일단락. 카카오게임즈. 3연상 실패 9% 뚝. 공모주 청약 역사를 새로 쓴 카카오게임즈가 3거래일 연속 상한가인 3연상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모 상장 당시 58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유동성을 끌어모은 데 이어 상장 직후 시초 가격이 공모 가격의 2배를 기록한 후 상한가 일명, 따상, 그리고 이틀 연속 개장 즉시 상한가로 직행 일명, 따상상을 기록했지만 SK바이오팜의 3연상 기록은 깨지 못했습니다. 상장 사흘 만에 이 실현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며 장중 9%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도 5조 4,025억 원으로 3위에서 5위로 내려갔습니다.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주말까지 지급 준비 완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2차 재난지원금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급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1, 2차 관과실, 국장 등이 참석한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주 중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대 5% 넘게 올리면 세금 폭탄.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없애는 대신 임대료를 받으려 하면 이는 연간 임대료 4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인상률 제한 5%를 적용해 재계약 시 연간 임대료가 420만 원, 105%를 초과하면 합산 배제 혜택이 몰수됩니다. 기존에는 전 월세 전환 시 이를 환산하는 계산식이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 합산 배제 혜택이 몰수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인상률은 기존 시행령에서 의미가 불분명했던 문장을 수정해 재계약 시 5.0% 인상을 상한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연 증가율 5%로 표현돼 2년 만에 재계약할 때 10% 인상이 가능한 것처럼 오독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증가율 5%라는 명확한 문구로 대체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합니다. 홈플러스 일단 점포 매각. 파국으로 치닫는 노사관계. 홈플러스 노사 갈등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투자 없이 이윤만 가져갔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고 사측은 홈플러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홈플러스는 안산점, 대전 탐방점, 대전 둔산점의 매각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MBK 파트너스가 이윤만 빼가고 텐실한 점포를 문 닫게 해 부동산 개발 이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다며 투쟁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갤제트 폴드2 초반 흥행몰이 성공. 사전 판매 6만 대 육박. 삼성전자의 세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2가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했습니다. 14일 이동통신업계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갤럭시 Z 폴드의 사전 판매량은 사흘 만에 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자급제 물량이 통상 이 통사 판매량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판매량은 6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아마존 등에서 국내 상품 판매, 연계 시스템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 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대면 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퀄컴 차세대 5G 칩 전량 수주.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 기업인 미국, 퀄컴의 5세대 스마트폰 AP칩을 전량 수주했습니다. 삼성이 퀄컴의 차세대 주력 제품을 전량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퀄컴의 5G 스마트폰용 AP칩인 가칭 스냅드래건 875 전량 위탁 생산 계약을 따냈습니다.
수주 금액 규모는 1조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통합 클라우드 금융인증서 12월 10일 상용화. 올 12월 클라우드 기반 은행 통합 금융인증서가 나옵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보관한 후 기기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맞춰 공인인증서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권 통합 공인인증 플랫폼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은 종전의 은행별 공인인증서를 금융인증서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위비톡은 종료하지만 은행과 핀테크 경쟁은 시작된다. 우리은행이 야심차게 내놓은 위비톡이 오는 11월 26일 종료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종료 사실을 알렸습니다. 위비톡은 11월 26일 종료되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권에서 플랫폼을 위한 투자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은행, 카드사, 투자사 등 금융권과 네이버,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의 경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항공 3,600억 유동성 숨통.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주 여신 승인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의 3억 달러, 한화 약 3,550억 원의 해외 투자 자금을 2년 만기로 대출해주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대출금을 LA 소재 윌셔 그랜드 호텔 운영 자회사인 한진인터내셔널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진인터내셔널이 상환해야 하는 자금은 총 9억 달러, 한화의 1조 650억 원으로 3억 달러는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합니다. 나머지 6억 달러의 만기는 다음 달 18일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리파이낸싱에 일단 성공한 것입니다. 마청 잘 나가니? 삼성그룹 펀드로 몰리는 돈.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를 담은 삼성그룹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에서 벗어나 우상향하는 가운데 각업종을 대표하는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4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24개 삼성그룹 펀드에 들어온 자금은 574억 원입니다. 아시아나 인수 불확실성 해소 HDC 현산 신용도 상승. HDC 현대산업 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합병이 결국 노딜로 결론나며 신용등급과 기업가치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간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졌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HDC 현산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 노딜로 인수 주체였던 HDC 현산은 재무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롯데케미칼 코로나 극복 안간힘 울산 PX 공장 5개월만 재가동. 롯데케미칼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절벽으로 지난 4월 가동을 중단했던 울산 공장의 파라자일렌, 일명 PX 생산 설비 2개 중 1개를 최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였던 상반기에 비하면 다소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발 공급 증가 우려에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석유화학 제품 수요 둔화까지 더해지며 수익성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AP 설계까지 장악 승기. 손발 묶인 중국 반도체 굴기 휘청. 업계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엔비디아의 안민수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화웨이 제재로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 반도체 기술의 싹을 자르는 동시에 엔비디아를 통해 기존 GPU 시장 내에 모바일 AP 설계 시장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굴기의 한 축을 담당하던 화웨이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고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반도체 굴기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설계까지 삼켜. 삼성전자 퀄컴 흔드나.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 규제에 설계 회사의 합종연횡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AMD와 경쟁해온 엔비디아가 모바일 AP, GPU 기술에 뛰어난 암을 품에 안게 됨에 따라 모바일 AP를 설계해온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나 퀄컴 등과 새로운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퀄컴 모두 암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AP를 설계해왔는데 엔비디아가 이 기술의 사용료를 올리는 등 조치를 취하면 시장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암 인수를 계기로 엔비디아가 모바일 AP 시장에 뛰어들거나 인공지능, 자율주행 관련 칩 등에서 사업을 확대하면 파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에는 엔비디아의 사업 확대가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시아나 에어서울의 100억 연장 배경은 당초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 인수될 경우 조건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6개 자회사를 통매각하는 방식이었지만 인수 자체가 결렬되면서 분리매각 방식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매각이 된다고 해도 당장 인수에 나설 곳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변수가 생기면서 항공산업이 전반적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의 대여금을 연장해 준 것을 두고 업계에선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대신 주가 꿈 비율. BBIG 질주 이끌다. BBIG가 신주도주로 등극한 것은 밀레니얼의 부상과 맥이 닿아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한 밀레니얼은 BBIG와 엔터테인먼트 등 비대면 성장주 중심의 반등장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익숙한 밀레니얼들은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의 개념도 바꿔놨습니다. BBIG와 엔터 종목의 주가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등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PER과 PBR은 각각 82배와 6배 수준입니다. 셀트리온도 PER이 74배에 PBR은 12배에 이릅니다. BBIG가 질주를 시작한 올해 증시에서 주가꿈 비율, PDR,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셔란 용어가 등장한 건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카뱅 장외문갑 45조, 4대 금융지주 합산 시총 넘었다. 14일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한 주당 가격은 12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26일 대비 37.02% 높은 시세입니다. 이날 기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45조 2,720억 원으로 국내 4대 은행사인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의 합계 시총인 44조 4,28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IPO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통문구 위협하는 스마트펜 글로벌 시장서 일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펜 스타트업인 네오렛 컨버전스는 내년 초를 목표로 글로벌 문구업체 몰스킨과 스마트펜 공급 재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네오렛 컨버전스는 몰스킨에 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펜을 공급해 왔는데 최근 신제품 출시와 함께 공급 계약 추진을 재개한 것입니다. 네오렛 컨버전스는 종이의 적은 내용을 곧바로 디지털로 바꿔주는 스마트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 특수, 규제 풀린 킥보드, 자전거 업계 V자 반등 기대감. 14일 업계에 따르면 자전거 업체들의 재고 물량이 가을 시즌의 바닥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자전거 업체들의 매출은 2015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자전거 업체들은 남아도는 재고를 처리하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자 야외 활동에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자전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
현재 보유한 재고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